현재까지 대체적인 중론은 특검의 완승이다. 물론 내란죄 소위 사형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당사자와 비교하는 자체가 어이가 없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연일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 또 앞으로 펼쳐질 일들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역시나 이제 곧 출발을 합니다. 7월 2일 날 현판식하고 곧 출발하는데 또 초강수를 이미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민주 시민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바 이상으로 또 그에 충족할 수 있도록 열심히들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오늘 월요일 스픽스 출발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엊그제 윤석열 나오는 모습 새벽에 보셨죠?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뭐라 할까요? 검사 윤석열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게 제일 일단 궁금했고요. 네. 이게 피의자 윤석열이 되고 나니까 진짜 온갖 구차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나 구속되기 싫어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뭐 파렴치라는 말도 좀 아깝다. 네네. 좀 안쓰러울 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평소에 남들 이렇게 때려잡을 때 그러니까요. 수도 없이 이렇게 보던 장면을 본인 스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의 팔촌의 모든 집안을 다 헤집어 놓는 진짜 거의 사법살인을 저지를 정도의 그 수사를 해왔던 장본인이 자기가 막상 피의자가 되고 나니까 온갖 그 일종의 법꾸라지들 행태를 다 보이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 공무원이나 이런 거 조사한다고 할 때는 그 조사 순순히 받다가 갑자기 이제 영장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거, 구속시킬 수 있을 만한 범죄 혐의 수사하겠다고 경찰 총경이 나와가지고 조사하니까 나 조사 못 받겠어 그러면서 자빠지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한심하고요. 그 전에 온갖 그 고민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구속되기 네. 싫어요인데 내란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비합본 서버 문제 그 제출한 거 그거 가지고 고발했잖아요. 경찰 관계자들. 제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 시비 삼아서 조사 거부하고 최대한 그거 가지고 구속영장 치거나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을 미리 짰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거의 태업하듯이 조사 안 받겠다고 하는데요. 오늘 한겨레 신문이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더라고요. 검사 네. 윤석열이 내란 윤석열 수사했으면 긴급 체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맞습니다. 본인이 거울을 보면 딱 답이 나올 것 같네요. 딱 맞습니다. 예. 정말. 그러니까 그런 그 검사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막상 피의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피의자보다 100배는 더한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다. 네. 국민들 가뜩이나 열받아 죽겠는데 지금 더워 죽겠는데 더 열받게 하고 있는 거 자기 같습니다. 자화상을 네. 다시 들여다 보기를. 그래도 아니, 주말에 네. 그래도 특검이 주말에 소환한 거 네. 안 쉬고 네. 그 자체는 굉장한 범국민적 청량감 그리고 버티니까 긴급 체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수사 방해하는 변호사들도 그게 수사하겠다. 아주 신의 한 수인 것 그냥 그 같더라고요. 변호사들이 아니잖아요. 그 윤석열 지금 김건희 붙어 있는 자들은요 집회장에 나와서 헌법재판관을 때려주자고 발언하는 놈들이고요. 네. 헌재 공수처 뭐 국회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이건 보수도 극우도 아닙니다. 네. 그냥 윤석열 김건희에 붙어먹는 사이비 주술 세력으로 전락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또 굉장히 청량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의 악행을 정말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자가 대통령 대전에 경찰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권 달라 그런다고 경찰은 검사들한테 엉까면서 명예를 얻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못된 서구 냉전 기득권 엘리트의식을 가지고 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중요한 경찰마저도 15만 경찰마저도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게 육성이 생생히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일개 경찰 이런 네, 식으로 일개 어디다 대고 경찰이 댐비는 어디다 수사권을 네. 달라 그러냐고. 그러니까 경찰 조사 받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야 윤석열 우리 국민들이 수사받으러 가면 검사가 안 나와요. 대부분 검찰 수사관이 합니다. 네, 네. 검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물론 중요 사건엔 검사 직접 나오는. 지들도 그렇게 다 국민들 예를 들면 지들이 생각하는 사실 검찰 수사는 경찰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네. 다 그렇게 시켜놓고 지는 못 받겠다. 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자가 옛날에 신정아 씨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너무 협박하고 너무 압박하고 해서 신장을 체계에 내가 직접 봤잖아요. 저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오죽하면 구윤 씨가 번갈아 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협박하고 그래서 싫어했다고 여성이 자기 자서전에 자기가 검찰 조사를 싫어했다는 내용을 쓴다는 건 그 어마어마한 모욕감을 느낄 텐데 그 정도로 윤석열, 윤대진이 자기를 죽일 듯이 했다라는 역사적 기록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자들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인권을 확 옛날 같은 그냥 학시로 귓방망이를 그냥 댓글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저는 모든 폭력을 반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댓글만 소개합니다. 네, 시작하자마자 5분밖에 안 지났는데 7,500분 뜨겁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 대한 인사 그리고 우리 함께해 주시는 패널분들 인사 감사드리고 장화설님께서 선풍기 다 팔렸다는데요. 네, 이따가 마지막에 한번 제가 공동구매 한 번 더 팔도록 하겠습니다. 골라. 날 이런 날마다 오는 게 역시, 아니야. 네. 역시 아마 윤석열 뉴스 보고 열받아서 선풍기가 더 잘 팔리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좀 전에 저 신정아 씨 저 화장실 얘기했는데 네. 더 열받아서 지금 화장실을 다녀오는 윤재관 대변인님. 윤재환 아니 아, 뭐 윤재환 장 트러볼터가 걸려가지고 네. 네. 아마 그것도 윤 탓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방송 때 아마 윤이 쫄릴 것이다 지금 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조은석을 잘 알거든요. 조은석의 수사 방법에 대해서 절대 기싸움에서 눌리지 않을 것이고 본인의 여러 가지 버꾸라지 기술을 가지고 원칙대로 대응하면서 절대 틈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조은석을 아는 윤석열은 무조건 쫄릴 것이다 라고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 쫄린 것 같아요. 네, 네. 예, 왜냐하면 계속 나 알사탕 안 주면 밥 안 먹을 거야. 떼 쓰는 것처럼 초딩처럼 계속 그러다가 갑자기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지하에 아니다 하더라도 나간다고 하는 거는 그건 조은석을 알기 때문이거든요. 말로 그냥 하지 않고 바로 네. 영장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근데 결국 보면 자기 무덤을 자기가 파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계속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지만 재판부를 상대로 했을 때도 오히려 재판부가 정말 짜증나서 괘씸죄를 부과할 정도로 사람을 짜증나게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은 법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기술이 자기도 이루어야 되는데 전혀 이롭지 않고 자기 무덤을 계속 파는 정말 우리가 아는 정말 바보 중에 천치 바보의 네.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기술 중에 어깃장이라는 기술이 혹시 있어요? 그래, 오늘 신문도 그렇게 어깃장이라고 하는 네, 표현도 네. 많이 쓰던데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불과 얼마 전에 했던 말들을 자기가 뒤집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되고 나니까 검찰이 세 차례 소환 조사 받으러 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다 거부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내가 소환 응해가지고 조사받으러 가려고 했어. 그럼 그거는 검사가 했어요? 조사하는 거예요? 경찰이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가가지고는 체포영장 기각받으려고 경찰이라고 해도 내가 가가지고 조사 다 받으려고 했어요. 이렇게 거짓말 뻥치는 거지 한마디로. 그렇죠. 네. 막상 가가지고 조사받으려고 하니까 나 경찰이 조사하는 거 못 받겠어. 이렇게 난 다음에 거의 태업하듯이 조사 안 받겠다고 버텼다는 거잖아요. 뭐 15시간 있었다 그러지만 실제 조사한 시간 5시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그거예요. 제일 범죄자들이 마지막에 쓰는 방법이 그런 거잖아요. 저 구속되기 싫어요. 저 실형 받기 싫어요. 뭐 이런 거잖아요. 거의 마지막이라는 걸 본인이 지금 직감하는 네, 거네요. 그럼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으로 본능적으로 나 가기 싫어, 나 깜빵 가기 싫어 이렇게 네.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그럴 것 같았으면 그럼 재임 중에 어깨에 힘 빡 주고 돌아다니면서 맨날 경로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러지 말았어야지. 네, 맞아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지금에 와서 이게 뭔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마음 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긍정정님께서 윤은 땡깡, 김은 깨병, 특검은 그걸 보고 쌩까고 스픽스를 늘 주는 방송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팬클럽을 동원했나? 저의 경험하는데 저보다는 조은석 특검 및 각 특검에 격려 주시고 우리 패널 세 분께 격려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신용환 교수님 팬들 엄청 늘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청주에서 대규모 강연 및 북 콘서트. 아니요, 북콘서트는 강연 아니고 및 강연 강연 포럼이죠, 및 포럼. 포럼을 네, 네, 개최하는데 네. 지역 언론, 지역 전가에서도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뭐
종합농장을 빌렸다고. 예. 참고로 그런 저도 거 전혀 가고요. 아니고요. 안진걸 TV에서도 우리 시영 우리 교수님 안진걸 소장께서 오셔서 특강을 특강 인생경제 특강을 네, 해주시기 승진을 하려고 위해서. 하는데 네. 아니 그 이 윤석열 저는 김성표는 정말 잘 보신 게요. 두 가지입니다. 이제 벼랑 끝에 자기가 온갖 3년만간 모든 범죄 전혀 자기 애모로 했습니까? 아 이제 그때는 권력이 채갖고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니까 넘어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리가 드러나잖아요. 네, 네. 지금 지난주에 아주 의미심장한 기사가 났는데 김건희가 대기업 인사에도 개입했다. 민간 대기업까지요? 예, 건진과 함께 그러니까 건진 지 멋대로 한 것도 있고 함께한 것도 있다 했는데 정말 경천동지할 제보가 저희들한테 났습니다. 세상이 다 아는 재벌 대기업에 정말 노골적으로 김건희 개입한 제보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검에도 이걸 제보로 보내줄지 아니면 정식 고발로 보내줄지면요 특검에도 고발할 수 있거든요. 네, 일반 네. 시민들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수요일 날은 KT 때 구현모라는 전 사장이 네. 사추에서 2번 사장으로 의결되고 주총까지 올렸는데 그걸 무산시키는 놈들입니다. 맞아, 네.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면 그건 민간 있을 수가 다른 없는 기업에서 일인데 왔죠. 예. 네. 그래서 지금 김영세라는 사람이 됐거든요. 예, 예. 이건 대한민국 역사는 참이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 후스카나 KT 같은 데 너무 개입 안 해서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잖아요. 혼내줘야 되는데 그때 적폐가 당시 많은데. 그 인사를 놓고 뒷말이 정말 많았거든요. 아니, 지금 저희 이 기업인들 사이에서 예, 애청자로 한번 찾아보세요. KT 인사. 사추위가 2번 의결한 사람을 주총까지 안건을 올려놨는데 그걸 무산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총에서 사람이 바뀝니다. 이건 윤석열, 김건희가 아니면 누가 개입했겠어요. 근데 이 말고 다른 기업에서 제보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들어갈 걸 아니까 정말 깨병 모드, 버티 모드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자들의 더 악마 같은 습성이 또 있습니다. 윤석열이 그랬잖아요. 네. 2번이나 나오면서 낮에 한 번 나오고 제 나오면서 비켜보세요 기자들한테. 저기 저 사람들 좀 보게요. 왜 안 보이는데 보게요. 보게요. 저기 네. 좀 보게요. 저 사람들 좀 보게요 했는데 극우 세력한테 극단 세력한테 계속 신호를 준 거죠. 지금 우리가 핍박당하고 있다. 탄압받고 있다. 피쟁권이 침해되고 있다. 곧 있으면 우리 죽을 것 같다. 김건희는 아프다. 내가 휠체어 밀고 있다. 여러분 폭동 일으켜 주십시오. 이런 짓입니다. 그게 더 나쁜 놈입니다. 진짜 저는 계속 싫어. 그리고 그걸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기자한테 네, 질문을 네, 답 안 하고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들 보려고 기자하고 신라에까지 했다. 그래서 그걸로 극우 세력들은 진짜 퍼져요. 그게 각하가 윤카가 윤아버지가 우리를 보려고 저 기레기들한테 탄압 이게 그게 더 나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속전속결로 새 특검이 이 2명은 최대한 빨리 구속하고 최대한 국민들에게 극우단주 세력이 보기에도 도저히 비호가 안 되게 그 비열하고 저열했고 정말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를 널리 알려야 됩니다. 네. 이번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외에는 별로 할 게 없는 이제 수가 없는 예. 정상적인 어떤 조사로 본인이 반박 논리, 증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헤어날 수 없는 어떤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이제 특검 조사 과정 속에서 이 변호사들도 문제가 돼서 변호사도 수사의 가능성을 좀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그 정도 됐으면 무슨 말이냐면 그건 그 피의자 윤석열의 모습도 그 소위 말해서 선을 완전히 넘었다. 네. 이 얘기의 다름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자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의 증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평상시에 어떤 사람도 다 반말. 쌍용이 들어간 반말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 모든 거의 지시가 이거라잖아요. 이거 야 나가 예, 본부 꺼져 사진에서. 뭐 이렇다잖아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모욕주기. 근데 이번에 그자의 머릿속에는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울 법대 내에서도 서울법대에서 네네.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 아니고서는 다 벌레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찰 이번에 박총경이 처음에 이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네. 박총경한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영상을 다음에 공개됐으면 법원에서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영상 녹화실에서 조사를 안 한 것 같죠?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네. 아무튼 기록은 어떻게든 남겼을 텐데 정말 그것을 밝혀졌으면 좋겠다. 또 반말하고 또 모욕 주고 이렇게 하면서 아직도 자기가 검찰총장인 것처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런 자를 또 똑같이 변호사도 똑같이 했다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이 얼마나 바닥이 정말 험불한지를 정확히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총경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가 자기에게는 큰 모욕이었을 텐데 네, 네. 그게 바로 정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제 입증되고 있어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뭐 댓글에 보면 쌤통이다 이런 것도 많은데요. 그 조은석 특검이 보통 예의를 갖춰서 뭐 인사하려고 보통은 이렇게 기존 과거에 있었잖아요. 네. 아예 안 나타나고 특검 보호 뭐 등등에 예. 보고. 그것은 그 전국민 피해자인 예. 내란 쿠데타 세력에게는 최소한의 예우도 필요 없다는 특검의 판단이었을 겁니다. 네, 네. 오히려 조은석 특검이 머리를 조아렸으면 옛날 상사라고 머리 조아렸다. 또 그리고 역시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 이렇게 또 악용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람들 비판받을 거면 안 한 거 잘한 거죠. 네. 사실상의 자진 출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협박에, 자진 출석도 아니고. 영장 발부를 피하기 위한 조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뭐 최소한의 예의를 차릴 이유도 없는 것이죠. 네, 박총경 신의 한수 천억 자본가님. 지금 이제 처음에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조은석 특검의 그 일종의 초기 기선제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응원의 글들이 있습니다. 기원근님께서 김성한 평론가님 좋아요, 평론가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별로 한번 볼게요. 네. 10시 14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뭐 티타임 이런 거 없고 그냥 기본 설명하고 바로 탁 치고 들어갔어요. 근데 2시간 만에 이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이들이 이제 호떡집 진짜 불나듯이 난리가 났어요. 막 전화하고 뭐 밖에 있는 그 윤곽근 저 김홍일 뭐 변호사한테 전화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 이제 거기서부터 어깃장이 이제 박창환 총경에 대해서 교체해달라, 뭐 검사를 오라 가라, 뭐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어따 대고 선수가 심판을 바꾸라고 막 날리고 뭐 지금 이런 형국인데요. 아니 전 진짜 이런 피의자 되면 참 좋겠어요. 예. 조사 받으려고 하는데 나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나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줘. 바꿔줘. 이렇게 네. 누가 대한민국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구속이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풀려난 우리나라 최초의 피의자가 되는 상황인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피의자 인권 보호해달라고 네.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 파렴치하게 조국 전 장관 때 만든 인권 규정 들먹이면서 나도 그때 그 규정에 따라서 피의자 인권 보호해줘, 지하로 보내줘, 뭐 이렇게 하다가 더 웃기는 건 뭐냐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애초에 그러면 박총경이 조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오전 조사는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멍청하게. 그렇죠. 멍청하게 아니지. 그냥 받은 거지. 네. 그러니까 받다 보니까 분위기 이거 아니네. 내가 이거 그대로 지금 받고 증거인멸 교사나 아니면 특수공무 집행 방해 뭐 이런 혐의로 만약에 조사 내용이 가버리면 그러면 바로 그냥 구속영장으로 갈 수 있겠네. 이게 감을 딱 받은 것 받은 같아요. 거죠? 예. 네. 감 잡고 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다 조사 받다가 나 저 총경한테 조사 못 받겠어. 이렇게 하면서 버팅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비화폰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주로 그러니까요. 물은 건데 네. 지금 저희가 뉴스상으로만 봐도 윤이 뭐 특별하게 그에 대해서 자기가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맞아요. 비화폰 쓰라고 지시하고. 김성훈도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로 다음에 그냥 구속영장 치는 수순으로 가겠구나. 이걸 딱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조사 다 끝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밥도 제대로 먹었나 몰라. 밥 아마 얹혀가지고 체했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먹었을 거예요. 그건 네, 먹는 어떤 거에 경우도 그러고 난 진심이에요. 다음에 먹는 거. 갑자기나 조사 네. 못 받겠어. 그리고 버팅기다가 결국은 사실 특검이 한 발 양보해 준 거예요. 네네. 내란 국무회의나 이런 조사 쪽으로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그냥 그쪽을 조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선 그래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나 줬으니까 그리고 또 조사자를 바꿔달라고 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어. 네. 바로 다음날 나와.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로 다음날 못 나가겠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3일날 나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특검 입장에서 그걸 또 어떻게 받아줘요? 네. 그러니까 1일날 나와. 1일날 오전 9시까지 안 나오면 또 조치 취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상황이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페이퍼를 냈어요. 뭔가 입장 페이퍼를 냈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 입장 페이퍼를 낸 거가 안 내고 만약에 안 나오고 소위 이제 속된 표현으로 개긴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체포 구속영장의 완벽한 빌미가 되니까 일단 페이퍼를 내서 뭐 이런저런 사유를 뭐 어기장 기왕 논 김에 이제 이것저것 쓰겠죠. 뭐 건강이 어쩌고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랬을 때 이제 다음에 그 뒤에 시간을 이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시간 끄는 거 외에는 없어 보인단 말이죠. 그 본인이 제일 잘 알죠.
그렇죠.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통보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에서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언제 나오실 거예요? 아, 그날이 좋으세요? 아우, 그날 나오셔야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통보를 하죠. 네. 평생 그렇게 자기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는 협의를 잘 안 됐는데 며칠 날 나오라고 했다고 이것은 뭐 인권에 반하는 행위고 뭐 이런 그 소위 말하는 멍멍이 소리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뭐 말씀하셨듯이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몇 가지 변명은 하겠지만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걸 하는 순간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기 때문에 그런 조은석이라고 본인은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짓도 잘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럼 오늘 페이퍼를 낸 게 만약에 이제 1일 날 안 나왔을 때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면 네. 영장을 치면 네, 법원에서 이렇게 소명까지 냈으니까 네. 기각을 하겠다 이런 걸 노리고 냈겠네요 답변서를. 본인은 희망사항일지 네, 모르겠지만 희망사항을 그렇게. 수사의 관례나 지금까지 한 70년 여서의 수사에서 피의자하고 특히나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 출두 시점을 합의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조사 많이 받으셨죠? 아유, 저희 합의해서 나가신 적 아니요, 무조건 일방 통보고 네. 사정하면요, 뭐 잡으러 간다 막 이렇게 협박. 오. 예전에 저희들이 김무성이 저를 고소해가지고 네.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습니다, 박근혜 때. 근데 1차 소환 응하지 않았더니 2차 소환장을 보낸 다음에 검사 직접 참여했는데 사무실로 전화했더라고요. 오. 그래서 아니 저 사무실 일정 때문에 도저히 못 갑니까? 그러면 그럼 체포하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는. 체포하세요, 씨. 체포 임마. 아유, 제가 끊어버렸죠. 이 공자님 계시는데 문자 썼네요. 아니 우리 사무과 전화해서 협박하길래 와. 체포 임마 하고 끊어버렸죠 제가. 네. 그래 집권여당이 앞잡이 돼서 체포하러 와라. 나는 내 발로는 못 간다. 지금 일 있어서 그런다고 사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수사합니다 이 자들이요. 네. 그리고 윤석열 씨가 특검 많이 받잖아요. 네. 특검을 여러 번 파견하죠. BBK 때는 봐주기 특검 했고 저기 박근혜 최순실 때는 또 과잉 특검 해갖고 지 명성 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얼마나 많이 몰아붙였습니까? 그래놓고는 이제 와서는 안 된다. 근데 결국은 이제 체포영장 피하고 구속영장 피하려고 길을 쓰는 건데 이번에 한번 조사받고 난 이제 평생 감옥에 썩을 수도 있겠다. 모르면 죄들이 많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더라. 변호인한테 지시를 내릴 수도 있나. 무조건 조사 지연시키고 어떻게든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보자. 그러면 뭐 빈틈을. 병원에 또 실려가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 시간 끌다가? 갑자기 네, 네. 이번에는 윤석열이 소쿠로 쓰러져 이런 뉴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산병원으로 또 또 아산병원. 그래서 아산병원에 대한 풍자가 엄청 돌아요. 어허. 아산병원 아주 좋은 병원인데 이자들 때문에 몹쓸병원 돼버렸어요. 그렇죠. 우울증 때문에 갔더니 막 마구 입원을 시켜주고 중증 환자 입원도 안 시켜준 자들이 그 다음에 우울증 머리가 아파서 갔는데 갑자기 휠체어 신세를 지금 아산병원에 이제 정신병 같은 건 우울증으로 하면 몸까지 아프게 되는 병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화면에 다음에 나오는 주진우. 알맞춤 간염내과. 마스크 네, 주진우도. 예. 아니 그 급성 간염인데 금방 나아야 되는데 지금 수십 년째 아산병을 치료받은 거니까 못 고치고 있는 거 아산병원이 안 고치고 있는 거예요. 만성 간염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 병원에서. 네. 회사원도 할 수 없는 정도의 병. 뭐 아무튼 이런 풍자가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검이 내일 7월 1일 날 안 나오면 네. 바로 체포영장. 그다음에 저는 재구속영장 청구도 된다고 보는데 체포영장과 상관없이 왜냐면 이미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게 많잖아요. 다른 증거 건도 인멸, 많고. 뭐 네. 직권남용, 군사반란, 그다음에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죄가 수십 가지입니다. 지금 그 비상계엄과 관련된 죄만도 수십 가지예요. 직권남용도 군인 동원한 거 직권남용이잖아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 협박하는 것도 직권남용으로 적용한다고 오늘 뉴스가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도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18,000분 뜨겁게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 예상한다. 병원 걸어서 가면 앉아서 나온다. 매혹의 왈츠님. 많은 분들이 이 병원에 그거 예상한다. 썩렬이 응급 입원 리지연님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어떤 깨병이나 다른 걸로
핑계를 댈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많이 아이, 차마 있거든요. 그건 못할 거예요. 자기 아, 덩치가 그래요? 있는데 아. 매일 술 먹고 그런 체력이 있는데 그걸 국민들이 누가 그거 그래서 이해해 아까 줄 수 쇼크로 있겠어요. 뭐 넘어졌다 뭐 이런 거 이제 또 나중에 뭐 동탁골 나는 것처럼 되면 또 네. 혹시 모르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이제 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병철 변호사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아산병원 의사들하고 많이 아신다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시네요. 아산병원 의사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제 발로 나왔다기보다는 쫓겨난 거다. 이런 병명을 가지고 어떻게 장기 입원이 가능하냐. 그렇죠. 더군다나 네. 지금 최상급 병원인데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전공의협의 회장도 아산병원에서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부 압력이 막 들끓었을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병원 망신 주는 거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입원시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안에서 나왔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장기 입원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래서 쫓겨난 거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하는데 거길 또 윤석열이 쫓아가가지고 휠체어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야. 네, 마스크 진짜 쓰고 구차한데. 밀고 지금 저 화면에 장면 나오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런 꼴조차도 화면에서 보기 싫다는 글도 많습니다. 근데 아크로비스타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또 들어갔다면서 제 발로 아니, 걸어서. 저기 휠체어를 그 발로 저- 차는 듯한 장면. 차에서 네. 차에서도 아산병원에서 탈 때도 벌떡 일어나요. 아니 이걸 집에서 뭐 과일도 잘 와 먹고 집에서 그거 있잖아요. 그 세상 네, 제일 좋은 그러니까. 거. 나도 꼭 해보고 싶은데 들어 누워갖고 과일 먹고 있고. 누가 시나리오 짰는지 정말 바보처럼 짰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걸 국민들이 쇼를 저렇게 하려면 제대로 생각하면 했어야 누가 되는데. 안쓰럽다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은 그건 늘 우리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자기 재임 중에 그렇게 했어야지. 네. 그러면 그나마 동정이라도 하지 보수 진영에서.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과도 직결이 되는 그 특검도 이제 정비를 다 하고 곧 본격 수사를 시작하고요. 최혜병 네. 특검도 이제 본격 수사를 시작하니까 이들의 정말 그 소위 똥줄 탄다라고 했을 때 그 똥줄에 진짜 네. 뭐 거의 지금 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 휠체어 차 탈 때 휠체어 발로 차면서 타더라 삐삐님 휠체어 탈 때 허리 자세 좋다라는 글도 있고요. 건이 뒷발차기 잘하던데요. 푸른별님. 많은 분들이 정말 이게 웃픈 현실이죠. 이런 쇼를 정말 백주 대낮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데 오전에 조사받은 게 진짜 충격이었는지 거기에 사인을 안 했더라고요, 대변인님. 그러니까 사인 안 한다는 얘기는 뭐 뭔가가 하여튼 지금 쫄려서 못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본인의 그 기록이 그게 사인하고 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쵸.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계속 그 거부하고 뭐 그랬던. 밤에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엊그제 밤에 스픽스에서 생중계 그 시간에 네. 12시 한 50분쯤 계속 생중계하다 배터리가 다 돼서 네. 끊겨서 더 이상 못했는데요. 그 밤에 나오는 장면 보셨죠? 네. 왜 그 시간까지 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본인은 이렇게 계속 심야 조사까지 받았으니까 다음에 더 안 나오고 싶은 마음으로 한 번에 끝내죠? 한 번에 끝내지는 않았죠. 네, 그죠? 알지. 네. 심야 조사까지 계속해서 자기가 좀 녹초가 되는 모습, 내가 지금 탄압받는 모습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할 국민도 얼마나 있겠습니까? 총 들어간 시간은 15시간이지만요. 네. 실제로 뭐 어깃장 놓고 뭐 읽는다고 시간 끌고 뭐 해서 사실상 조사받은 건 어느 언론에는 5시간 5분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4시간 한 40분 요 정도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었던 검사로서 활동할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서 본인 마음대로 이제 정보를 쥐어짜펴락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본인은 이제 저녁 심야 조사까지 받는 모습을 보이고 싶었을 텐데 특검에서 밝혔잖아요. 15시간인데 네. 사실은 5시간밖에 제대로 된 조사를 안 해놓았다. 네. 그렇게 밝히는 순간 본인이 밤늦게까지 된 건 자기가 자초했구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본인의 뜻대로 지금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사 받은 거는 대충 한 4시간 40분 되는 것 같아요. 네. 나온 건 5시간 5분이라고 하는데 15시간 중에서. 네. 그런데 읽는 시간이 3시간 5분이 걸렸어요. 원래 제가 윤을 턱 밑에서 봤을 때요. 윤이 어떻게 하냐면 글을 연필을 가지고 항상 습관이 이렇게 합니다. 대각선으로. 그러니까 조서 같은 걸 많이 읽어봐가지고 네. 굉장히 빨리 읽는 거거든요. 이 보면 쓱 보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지나가잖아요. 속독도 그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독식으로 네, 네. 해요, 실제로. 그런데 5시간 받았다 치고 그러면 자기가 질문과 답으로 보면 반반이라고 보면 2시간 반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읽은 시간이 자기가 답한 시간보다 더 길어요.
침대 도대체. 축구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딱 오로지 목적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속 안 당하고 싶어요. 모든 게 거기에 다 귀결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받아도 진술 조서에 사인 안 하면 그게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는 거고, 영상 녹화 조사실로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고, 그래서 버티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증거 안 남기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시간씩 조사받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거는 그걸 근거로 해서 어찌됐든 추가 혐의를 적용할 거라는 거 누구보다 뻔히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인.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속영장 칠 거라는 거 그렇죠. 안단 말이에요. 네. 체포구속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판사 앞에 갔을 때 그 보세요, 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받았어요. 나머지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네. 조사 안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런 명분을 계속 끊임없이 쌓으면서 우리나라 판사들이 또 윤석열한테 지극히 관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장 계속 기각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재판은 또 재판대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1심 판결 지금 너무 늦게 나온다고 자꾸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미적되면서 버티는 거예요. 특검이 아무리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초장에 만약에 구속을 몇 시키면은 네. 판결이 그러니까 1심이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 나왔는데 그때 추가로 기소하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예요. 네. 별도로 재판을 또 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지금 재판부가 전부 다 통합해가지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병합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최대한 버텨보겠다. 최대한 버티면서 나는 그래도 조사받을 의지가 아직 남아있다. 에맨큼이라도 남아있다는 걸 보여주면 구속은 안 당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략을 그렇게 짜고 가는 거라고 봐요. 저는 밤늦게 이제 12시 한 4, 50분 이렇게 넘기고 한 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금수. 피의자 무슨 인권보호 규칙인가에 보면 최소 6시간의 텀을 두고 다시 불러야 된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마치면 바로 내려쯤에 나와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시간 끌어서 12시는 넘기자 일단. 그러면 그 다음 날보다는 그 다음 하루 정도 더 가서 나오라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꼼수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심야 조사는 아마 동의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기가 진술조서에 있는 시간은 그 심야 조사 기간이 안 들어갈 거기에 거예요. 빼는 거예요? 예, 네. 시간에는 빠질 거예요. 음. 그래서 박근혜도 그거 조서에 있는데 몇 시간이 한 6시간 걸렸나? 몇 시간 걸렸다고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했겠죠.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전략이 뻔한 겁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할 거라고 봐요. 김건희도 똑같이 저렇게 할 거예요. 네. 김건희는 나 말랐어요. 이거 하나로 계속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이걸로 계속 밀고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 그 나중에 이제 심신미약을 통한 감경이나 이런 걸 노리겠죠. 지금 이제 2만여 분 정말 뜨겁게 함께 해주시는데요. 어젯밤에 아마 MBC 스트레이트 보셨을 겁니다. 많은 충격이었습니다. 아, 왜 충격이냐고요? 제가 나와서 제가 두 번 인터뷰했습니다. 그 어제 그 장면 중에 정말 놀란 게 무인기 북에 일부러 보내서 그것도 소음이 아주 큰 무인기로 보내서 들키게 만들었다. 네. 정말 많이 충격이었거든요. 들켰는데 들켰다고 박수치고 대통령이 또 해라고 막 그래서 격려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너무 그래서 11월에 또 보냈다는 거 네, 아닙니까? 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었다는 거잖아요. 이건 온 국민을 사지로 모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북에서 쐈으면 전면전이다 하고 난리가 났을 거 근데 아니에요. 정말 저는 북이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나쁜 놈 만들기 위해서 악용하려고 우리를 덫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보냈구나라는 거 하는 사실을 북에서도 인지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북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벽 쌌잖아요. 왜 그 네. 철책 앞에.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자의적인 활동들은 하지만 그것의 그 목적, 보낸 윤석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어느 정도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전부터 계속 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특히나 이제 민주당과 그 야당 중심으로 해서 계엄의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지금 그걸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친위 쿠데타의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만약에 거기서 북이 윤석열의 목적을 잘 모르고 조금 더 긴장 상태를 더 고조시켰으면 친위 쿠데타라든가 다른 조치를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하기 힘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저는 몰랐었는데요. 그 당시엔 전 못 봤는데 네.
최근에 들은 게 러시아에서 논평을 바로 냈다 그래요. 12.3이 나오고 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 전략적 인내를 했을까라는 식의 네. 논평을 러시아가 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야당에서 계속 이자는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는 계엄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모의하고 있는 놈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북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죠. 우리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전혀 없고 예방주사를 안 맞아놨으면 네. 북은 더 모를 테니까 그때 여러 가지 조치를 바로바로 조치를 했었으면 정말 대한민국은 큰일 날 뻔했던 거죠. 그게 지금 드론만 띄운 게 아니라 뭐 방사포로 막 그 자주포로 막 쏘고 막 했잖아요. 그 방사포 그들이 쏘는 거 대항해서 뭐 훈련한다는 명목으로 K9 자주포를 네. 막 가까이서 쏘고 뭐 심지어 아파치 헬기가 이제 그 NLL 근처를 따라서 가고 막 전체적으로 이렇게 복귀를 해보면 이제 대북 전단 계속 보내가지고 이 예전에 연평도 포격 같은 우발적인 어떤 충돌을 야기했다. 만약 북한이 미쳐가지고 또는 일선 지휘관이 오버해가지고 그 풍선 보내는 데에다가 연평도 포격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때도 국지전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그때 사실 경고를 했었어요. 네. 북한이 절대 대응하면 안 된다. 전쟁 난다. 이게 술 수 있다. 그런 지적.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이재명, 김민석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여야에서 심지어는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가지고 무슨 계엄령이냐. 헛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김민석은 계속 줄기차 얘기했잖아요. 그런 신호가 북한에 안 갔을 수가 없잖아요. 북한도 정보력이 대단한 나라인데 야 윤석열아 진짜 이 계엄령 일으킬 것 같은데 그 계엄을 지속하거나 또는 계엄을 야기하기 위하여 북한을 핑계를 댈 수 있으니 우리가 즉각 대응하지 말자라는 기조를 세우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가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라고 북한도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비슷한 논평도 나왔잖아요. 꼴도 보기 싫다, 뭐 이상한 놈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진직에.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래도 남한이 했다 하더라도 즉각 대응을 안 한 거죠. 요거 뭔 일인지 한번 봐봐야 된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대응하면 이러다가 전쟁 나도 자기들 또 곤란하고 전쟁이 안 나고 친위권에 악용되면 더 이상한 상황 되는 거고 더 남북관계는 더 진짜 파탄 나는 거고 북한은 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서 전략적 인내, 전략적 어떤 뭐랄까요 숙고를 했던 것 같아요 북한이. 그러니까 그 천만다행이죠. 맞아요. 진짜로 만약에 북한의 강경파가 수뇌부를 장악해가지고 뭐 친위 쿠데타로 악용하든 말든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렸다. 네. 평양까지 왔다. 일단 한 방 날리자. 연평도보다 더 세게 날리자. 네네. 서울 북부 쪽으로 하나 날리자. 그 전단 자꾸 보내는 대로. 그래서 경기 북부 주민들 수천 명 끔찍하게 돌아가실 수도 있는 큰일 날 뻔한 정말 윤석열 북한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되지만 네네. 그걸 만약에 야기했다. 윤석열이는 옛날식으로 광화문에 쳐다내야 돼요. 네. 민중들이. 전 국민을 볼모로 지금 이런 게임을 벌인 셈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볼 때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 벙찐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남한에서 아무리 뭐 대북 뭐 심리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박상학이라는 사람이 계속 대북 전단을 날려보내고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민간 차원에서 보낸 거잖아요. 대북 풍선 이제 전단 넣어가지고 풍선 보내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도 지금 막으려고 많이 노력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제가 들은 얘기는 박상학 씨나 이런 사람을 그냥 국방부여가지고 강연시키고 이러면서 사실상 정부가 지원을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대북 풍선에다가 3D 프린터기를 넣어. 그래가지고 북한 상공에 가가지고 3D 프린터기로 막 프린트를 해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술적 진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얼마든지 문구 내용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원격에서 네, 얼마든지 가능한 이런 방식으로 썼는데 근데 그 10월에 북한에서 남쪽에서 무인기 보냈어. 그럴 때 박상학 씨는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무인기 보낸 적 없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민간 단체든 뭐 반민이든 정부가 지원을 해줬던 간에 그래도 남한은 그 동안에는 직접 군이 움직여서 무인기를 보내고 대북 전단을 뿌린 적은 없어. 근데 걔네들이 볼 때는 희한한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무인기 그것도 시끄러운 놈 구형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평양 상공에서 막 무인기로 대북 전단을 뿌렸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적이지 않아. 이상한 거지. 이것들이 우리한테 그냥 쏴서 맞추라고 하는 거야? 아니 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도발하길 바라는 거야? 네. 거기 휘말릴 수 있겠네 이런 생각들 전 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거 보고 난 다음에 대통령하고 군 관계자들이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또 거야. 하라고 그러고. 네. 미친 거지. 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공격하라고 자극한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사랑해 장원영님, 윤재관 대변인 파이팅, 넘버원 천군만마님. 그런데 아마 우리 여러 이제 경론들이 또 있습니다. 아마 인사 관련해서 그런 경론 같은데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 시기에 그러니까 작년 가을 시기죠. 네. 그 가을 시기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적경지에서 우발적인 그 총탄이라도 한번 쏠 수 있거든요. 총이라도 한번 쏠 수 그럴 있거든요. 뻔했죠. 진짜 코앞에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우리가 전면전을 할 수 없으니 아니 그래도 우리도 화가 났다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냥 총을 한번 쏠 수도 있어요. DMZ에서. 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9.19 군사합의가 파기되고 난 뒤로 지금 판문점에서도 다 총기를 휴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긴장 관계가 형성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든지 무력 시위할 수 있습니다. 총은 쏘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북한으로서는 카드가 여러 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도 안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계엄설이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우리 야당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사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북한에도 사전적인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공개적인 계엄설이 없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지금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것이고 그래서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그때 당시에 지도부에서 예. 그 계엄에 대한 걸 인지를 하고 미리 이렇게 알려주고 했던 부분들이 새록새록. 그러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네. 몇 개월 동안 사람이 안드로메다 사람 취급받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해줬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대로 된 야당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 자기가 완전히 죽더라도 죽을 수도 있더라 하더라도 공격을 받더라도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죠. 지금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이제 이런 거의 뭐 미친 짓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일들을 버젓이 벌여놓고 국민을 볼모로 마치 무슨 국민을 방패막이처럼 해서 어떤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런 황당한 짓까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특검에 가서는 어깃장 놓고 시간 끌고 뭐 속된 표현으로 뺀질거리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옹호할 소위 한남산성 그 관저 앞에서 예. 뭐 40몇 명이 가서 뭐 둘러싸고 뭐를 했네 울굴불고 했네 이게 다 없어졌어요. 심지어 송원석 원내대표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가 그 사람은 우리 당 떠난 사람 아니냐 우리랑 아무 관계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전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예. 내가 친윤이냐고. 내가 뭐 돈 받은 거 하나도 없다. 뭐 모욕적이다. 뭐 이런 비슷한 막 이제 까지 하잖아요. 이제는. 이제 저 꼬리표 떼기에 네, 이제 네. 정신이 없네요. 오늘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이제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가장 큰 업적은 윤석열을 탈당하게 한 것. 아니 출당을 했어요. 제명을 했어요. 지금 그냥 자기가 본인이 탈당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게 어떻게 업적이 되고? 뭐 본인이 했어요. 김문수가 자기가 이제 대선 때 불리할 것 같으니까 김문수가 하도 이야기하니까 한 거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진짜 불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아폰인지 이제 일반 폰인지 모르지만 일반 폰이라고 일단은 뭐 아직 비아폰이란 말은 없으니까 윤석열이 통화한 거 내란의 밤때 11시 네. 몇 분에 한 20여 분 간격으로 추경호, 나경원. 추경호 당시 원대는 2분 40초, 나경원 의원은 40초 정도 대략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그냥 이걸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했다 뭐 이런 말 했다고 하는데요. 저랑 한번 2분 40초 통화해 볼래요? 얼마나 많은 말을 할 수 있는지 녹취록으로 풀면 몇 장이야 몇 장. 그 다급한 상황에서 네. 계엄 해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가지고 총 쏴서라도 문 뚫고 들어가가지고 의원들 끌어내라고 얘기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미리 계엄 선포하려고 그랬는데 알려주려고 했는데 안 알려줘서 미안해 이런 얘기 했겠어요? 절대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말이 안 이제까지 되는. 본 윤은
빨리 안 하고 뭐해 지금 빨리 저 의원들 그렇지, 데리고 그렇지. 당으로 가든지 뭐 막아. 어? 국회에서 그러니까 빨리 못하게. 피해 나가 뭐. 그렇죠. 야, 그건 본회의장에 국힘당 애들 왜 있어? 그렇지. 다 데리고 나와. 그렇죠. 맞아요. 너 누가 널 그 자리 시켜줬어? 그다음에 나경원한테 바로 야, 너 왜 아직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 네가 추경호한테 내가 시켰는데 네가 나머지 다 데리고 나와. 그리고 실제로 나경원이가 나와서 국집당사로 가는 걸 저는 제 눈으로 박준태, 나경원 등 네. 4-5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삭시 생각나는 국회의원은 2명이에요. 앞에 나경원, 뒤에 박준태가 서 있었어요. 요거는 확인이 됐잖아요, 진짜로. 목격자 많아요. 근데 시간이 비슷해요, 진짜로. 추경한 다음에 나경원 했잖아요. 저희들이 본 거하고 시간이 일치하거든요. 저는 100% 그겁니다. 야, 싹 떼고 나와. 너 뭐 하고 있어? 인원이란 말도 썼겠죠. 네. 여기 인원들 왜 있어? 아하. 아니 근데 국힘 그게 인원들 왜 있어? 다른 저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한동훈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들어갈 자격도 없는데 넣어준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당사로 가 있던 의원들한테 오라고 지시했어요. 직접 자기가 명시적으로 지시했다고 했어요. 반복적으로. 근데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 말 아무도 안 들어. 그 당사로 가가지고 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당대표가 지금 빨리 본회의장으로 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시 거부하고 간 거잖아요. 네. 그럼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작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래도 당대표가 지시한 건데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걸 이길 만큼 뭔가가 메시지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행동하기 어렸을 거다. 네. 의원들한테도 다독거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국민의힘이 계엄 윤석열 탄핵 소추안 통과시킬 때 그때 막판까지 굉장히 막 그 혼란스러운 모습 보이다가 계속 단합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의총장에서 나왔던 얘기가 계속 이 얘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우리 그 표결 막으로 거기 아니죠. 그 의원회 가도록 모여가지고 그 당사로 모여가지고 사실상 네. 표결이 안 됐어. 그거 수사할 수 있어라는 말만 나오면 버쩍버쩍하면서 긴장하면서 자기들끼리 단합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원들도 제가 볼 땐 명시적으로 얘기 안 하지만 윤통한테 연락 받아가지고 우리 보고 표결 막으라고 그쪽으로 끌어냈구나. 이거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다 알고 있는 네. 거죠. 내란의 밤 직후에 국민의힘 의원 카톡방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거기에 추경호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잖아요. 네. 원내대표인데 의원들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계속 계속 질문을 물었죠. 하고 계속 하는데도 추경호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게 뭔가 하여튼 암시하는 게 있는 왜 거네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대다수의 의원은 당사로 다 모여 있어요. 그럼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원내 부대표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경호 대표가 VIP에 전화를 받았고 그리고 그 의중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알렸기 때문에 그치. 다 네. 그쪽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공개적인 자기의 그 기록을 하나도 안 남기지 않고 다른 방법을 써서 의원들을 다 빼돌린 것이다. 한마디도 안 하는 추경호가 더욱더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네. 그때도 그 얘기를 제가 여러 차례 했었는데요. 그걸 따져보면 답은 딱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억압과 착시도 질서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사정권 시절 다 겪었잖아요. 그때도 네. 떵떵거리고 잘 살 사람들은 다 잘 살았거든요. 즉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상에 뒤집어지든 독재가 오든 말든 우리만 배지 달 달고 있고 설마 우리 감옥 그 비원 벙커에 우리를 가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상이 망가지거든 뭐 하든 상관은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지금 그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의원들은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말할 자격 없는 의원들이 현재 대부분입니다. 뭐 몇 분 빼고 이제 나머지 다 지금 내란에 사실상 동조를 했고 그들이 지금 이제 자기들 조사받는 것 그 두려움으로 윤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손절하고 하기 때문에 윤은 이제 더 이상 기댈 곳도 없습니다. 사실상. 그러니까 참 어떻게 된 게 20명도 보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8명 계엄을 했으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윤석열을 뭐 지지하는 것까지는 제가 천번 만번 용서해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 21세기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한 자가 당시에 18명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표결을 하지 않아요. 네. 나머지는 다 적극 가담했거나 최소한 눈치를 보고 가담했거나 아니면 성공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그 저력이 있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일단 근데 정치를
하지만 않은 것도 그렇지만 이게 정당 해산 심판 그렇죠. 청구할 때 핵심적인 예, 증거가 예, 될 수 그렇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예, 예, 위헌정당입니다. 위헌정당. 추경호가 분명하게 의원들에게 정보를 주고 그리고 본회의장에 못 들어가게 해서 국회의원의 할 수 있는 권한을 다 박탈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하면 핵심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그렇죠.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뭐 네. 로텐도어에서 지금 웰빙 농성이라 그래야 되나? 글램핑 글램핑 농성 아니, 하고 있죠 지금. 아니 네. 웰빙 농성이란 말도 안 돼요. 글램핑 농성. 글램핑. 예, 국회 예. 본관 본청 안에 글램핑. 집 에어컨 아끼고 국회 에어컨으로 전기세 아끼면서 엄청 비싼 꽉 찬 요거 엄청 비싸거든요 김밥. 그거 자랑하면서 나는 이렇게 네. 비싼 김밥 먹는다 시원한 데서 네네. 천하에 근데 윤석열은 더 나쁜 정치인을 한 명 꼴은 저 나경원. 아니, 근데 뭐 네네. 제가 볼 땐 집도 금묻지 않게 좋은 사람이라 네. 그냥 집으로 가시라. 그러니까 집에 이제 있는 정치 데를 그만하셔도 가지고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텐트를 치고 여기서 말이야. 완전히 집으로 가시라. 네. 북캉스나 본캉스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본캉스. 본회의 앞에서의 바캉스를 보내는 음흠. 그런 모습인데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기 1심 재판을 6년을 받는 그 정도의 기득권이 어디서 의회주의자 얘기해요. 아니 빠루 들고 살쪘던 사람이 어떻게 의회주의자입니까? 의회 파괴자죠. 국민이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윤석열하고 똑같은 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싶습니다. 빠루는 6년이 지나도 아직 1심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 국힘에서 발목 잡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또 사실은 예결위가 열리는데 파행을 하고 또 나가버리고 막 했습니다. 빨리 국민들에게 지금부터 준비해도 7월 말 8월 초에 지급될까 말까 하는데 전산 처리 이런 것도 예, 있으니까 맞습니다. 온 국민 그 민생회복 지원금 이런 것들 빨리 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 지금 어깃장을 역시나 국민의힘도 놓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기분 좋은 소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긍정 리얼미터에서 나온 거죠. 59.7% 지난 바로 직전 조사보다 2.2% 상승을 했고요. 네, 지금 그래프 나오죠.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31.4였는데 30으로 1.4% 이상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수많은 효능감 정말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진짜 대한민국으로 정상화시키려는 이런 노력, 진정성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시작보다 더 뒤가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정부, 그런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항상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 보험도 또 착한 보험 약속을 잘 지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을 해줍니다. 요즘 아마 GA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보험 상품을 다루는 그런 이제 GA 회사죠. 이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가 1644-1236 또는 010-7612-3303 여러분께 맞는 진단 서비스 그리고 리모델링 보험 상품 리모델링 안내까지 또 맞춤 상품 제안도 해주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 현명한 보험 플랜을 만들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이번 여름 폭염 소식 잘 들으셨습니까? 전기한 대표가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선풍기 쭉 한참 말씀하시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역대급 폭염이다 보니까 항공기 모터 기술을 그대로 선풍기에 담은 무선 선풍기 바로 블로우 6라고 합니다. 진짜 다 팔려나 보네. 엊그제 팔던 거랑 다른 저건데요. 이 블로우 6? 엊그제는 다른 거였는데 진짜 다 팔았나 보네. 아까 댓글에 누가 다 팔았다고 그러더니요. 이번에 스픽스가 준비한 가격 29,800원에 원 플러스 원 두 개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에 15,600원이네요. 네, 15,600원에 요새 뭐 사 먹을 수 있나? 냉면이 한 15,000원씩 되고 그래요. 그렇죠. 네. 주머니에 쏙 넣고 다니면서 올여름 폭염도 문제 없습니다. 서두르세요. 폭염 시작되면 품절됩니다. 마감 시간 뭐 몇 분 남았습니다. 이런 거 얘기해줘야죠. 네, 이렇게 뜨겁게 오늘도 스픽스 여러 현안에 대해서 전문가들 진단 함께 달려봤습니다. 제가 지금 국회에서 어떤 제보를 바탕으로 기자회견이 있어서 오늘 다른 때보다 4분 일찍 마치도록 하고 기자회견 마치고 잠시 후에 저는 매불쇼에서 같이 또 중요한 제보. 뵙겠습니다. 중요한 제보. 자, 생방송 하죠. 생방송 네, 봐야죠 저희가. 생방송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마이TV랑 서울의 소리가 예, 국제 맞습니다. 생방송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 보러 감사드리고. 가겠습니다. 윤석열이 지금 이제 차일피라면서 이상한 의견서를 내면서 지금 안 나오려고 시간을 끌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꼼수를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무리는 윤석열 빨리 하면 나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빨리 나와!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